독일과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7가지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로 성교보호권이라고 하는 바드로아도와 두 번째 교황 대리 감목구 제도, 세 번째는 예수회와 파리 외방정교회, 네 번째 보유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화학파와 기호난임, 여섯 번째로는 시파와 벽파의 경쟁, 일곱 번째는 사례박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 바드로아도라고 하는 성교보호권을 갖게 되는 것이 15세기경이 되는데, 이 15세기경의 국제정세와 우리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인류 문화권을 살펴보면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동유럽과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한 이슬람교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 흑인들의 미개 문명이 나타나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굴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부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조선과 일본, 이 지역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그리고 전국시대에 놓여 있었던 일본이 있었는데, 명나라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의 유불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조선에는 성리학, 그리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문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서쪽으로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 지역에서는 인디어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이 문화적 분포에서 이 상황을 경제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향료와 차, 비단, 도자기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역을 향료 무역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역 품목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품의 생산 지역이 되겠고, 유럽은 최종 소비 지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슬람교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 두 지역을 연결하면서 중개무역을 독점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유럽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이런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도와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 무역로를 개척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러한 15세기에 유럽은 그동안 유럽을 이끌어왔던 두 개의 큰 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교회의 교황이라는 두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었는데, 15세기가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또 교황권이 약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 크리스트 세계의 세속적인 권력의 대표로서 교황과 더불어서 크리스트교 사회를 이끌어오는 힘이었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 백년 전쟁이라든가 국토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들 나라는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집권 국가라는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힘을 가진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면서 교황권은 더욱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콘스탄치 공의회 이후에 교황권은 이 세속의 통치권에게 압박을 받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중앙집권 국가들이 성립되면서 유럽 세계는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럽은 경제적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된 유럽은 그리스도교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이 흑인들의 아프리카의 문명의 오지라든가 인도의 힌두 이슬람 문명, 또 중국의 유불선 문명, 이런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종교의 의무에 따라 이런 지역을 정교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교황은 이런 지역에 파견할 만한 힘이나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교의 활동을 신앙로 개척에 나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의 국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러자 포르투갈 왕은 교황에게 유럽 이외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교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구의 설정이라든가 주교의 추천권, 또 보험금의 징수를 포르투갈의 왕이 가질 수 있도록 교황에게 요구하게 되고, 교황은 어쩔 수 없이 포르투갈 왕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권한을 정교보호권 또는 파드로아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교황께서 포르투갈 왕에게 정교보호권을 부여하게 되자 신항로 개척에 포르투갈과 함께 나섰던 에스파냐의 왕도 교황에게 포르투갈의 왕에게 줬던 정교보호권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이래서 에스파냐의 왕에게도 정교보호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자 에스파냐 왕과 포르투갈 왕은 두 나라 사이에 사라고사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전 세계를 2등분해 가지고 그 2등분한 전 세계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양분해서 정교보호권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이 정교권을 받게 되고, 아프리카와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이 정교보호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의 성교권 구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